최근 잇따른 지진이 시민들의 생활 태도나 생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알아봤습니다. 잇따른 지진으로 경주와 영남권에서는 학교 건물도 파손돼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학생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쌀값이 계속 떨어지자 정부가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지역을 상시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구 두류지하 상가에서 상가관리비 집행을 두고 상인들과 운영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청명해서 전형적인 가을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다만 아침에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다시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단 아침까지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대구는 현재 가시거리가 20km 가까이 시원하게 트여 있지만 청송과 영천 등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500m도 채 안 됩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걷히겠고요. 낮 동안에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보이고 완연한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단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17도, 안동 14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26도, 내일과 모레는 27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엔 다소 덥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국내에는 마땅한 매뉴얼조차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구시가 전문가들을 모아서 지진 매뉴얼도 만들고 실내 대피소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도에서 만든 도쿄 방제 한글판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소와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마땅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전문가 20명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이런 지진 대비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운동장 60여 곳과 공원 290여 곳 등 시민 56만 명이 대피할 수 있는 넓은 공터를 확보합니다. 시민들이 대피하거나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실내 대피소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의 경우 지난 2012년에 만들어져 내진 설계가 반영됐고 토사 지반도 조밀한 편인데요. 대구시는 이런 실내 대피소 수십 곳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이나 그다음에 비가 온다든지 이런 극한 기상에서는 실내 대피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추가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주에는 안전등급 C 이하의 공공시설 54곳을 민간 전문가와 정밀 점검하고 다음 달에는 지진 대피 훈련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정부가 지난 12일 강진이 발생했던 경주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주 현지에서는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진으로 한옥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보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진 피해가 집중된 경주시 황남동 한옥 고택 밀집 지역. 피해를 당한 권영훈 할아버지는 한숨만 나옵니다. 용마루가 부서지고 기와는 다 떨어졌지만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이제 80 넘은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기도 못하지로 그 동원이 어디서 동원이 자꾸 나옵니까? 현행법상 자연재해로 집이 모두 부서지면 최대 90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고 그나마 지붕 피해는 보상 규정조차 없습니다. 한옥 지붕의 수리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주 황남동 기와집은 지붕 면적이 150제곱미터 안팎인 곳이 대부분인데 전통기와 1제곱미터를 잇기 위해서는 숫기와 11장과 암기와 27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수리 비용을 계산해보니 약 3,8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분만 훼손돼도 전반적으로 이제 누수가 잘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100% 이제 기와를 해체해서 다시 기와를 이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우리 한식기와의 가장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확인된 경주 지역의 한옥 지붕 피해는 2,000건이 넘습니다. 경주 시민들이 거기 정부의 정책에 순응해서 개인이 돈을 많이 들여서 기와집을 많이 지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지진에서는
그로 말미암아서 피해가 많이 커졌다. 국민안전처는 지붕 파손 가구의 침수 피해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 적용이라며 기와 지붕 교체 비용의 70%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잇따른 지진으로 경주와 영남권에서는 학교 건물도 파손이 됐는데요. 문제는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라 1급 발암물질 성면이 섞인 마감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균열된 건물에서 수업은 해야 하는데 아이들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진 피해가 난 경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속칭 텍스로 불리는 천장 마감재들이 무더기로 떨어져 매달려 있습니다. 일부는 책상 위에 떨어졌고 바닥에는 깨진 조각이 널려 있습니다. 덜렁덜렁해서 5장이 걸렸어요. 그래 일단은 살짝 꼽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올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마감재에 농도 3에서 6% 정도의 1급 발암물질 성면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지은 지 35년 된 또 다른 초등학교, 역시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틈이 벌어지고 뒤틀려 처진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약한 여진에도 마감재끼리 부딪히면서 먼지가 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 아래서 수업을 합니다. 성면가루 떨어져요. 내가 이거 쪼는데 가루가 막 떨어지더라고. 건축 자재로 쓰인 성면은 폐암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학교 10곳 가운데 7곳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이런 성면 건축 자재가 남아 있습니다. 환경부는 각급 학교에 성면 사용 현황을 지도로 작성해 알리도록 했지만 규정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저기 성면 들어있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잘 오는 친구들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그러한 학교의 성면 지도가 학생들이나 교직원이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게 그냥 서류로만 만들어 놓고 공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성면 먼지를 마시지 않으려면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이번 강진은 눈에 보이는 피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면 가루의 위험성에 학생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이처럼 지진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인식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물 안전에 대한 인식이 관심이 높아졌고 또 생존용품을 미리 준비하거나 일본의 지진 어플리케이션까지 내려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복도와 승강기 내부에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다는 안내와 함께 대피 요령이 게시돼 있습니다. 계속되는 지진 탓에 건물 안전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진 설계가 돼 있느냐, 그러면 얼마 정도 돼 있느냐 문의도 많이 오고 이런 관계로 저희들이 이제 도민도 참가하고 건축법 참조해서 이렇게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주소만 입력하면 내진 설계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부동산 정보 시스템에 주소를 입력하면 건축물의 허가일자와 면적 등을 알 수 있는데 1988년 이후 지어진 6층 이상 건물이라면 내진 설계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진까지 수백 차례 이어지면서 비상 생필품을 담아놓는 이른바 생존 가방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굉장히 불안한 편입니다. 아직은 하지만 계속 이런 상태 같으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라면과 생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었고 견과류 등 간편식품 매출은 무려 160%나 급증했으며 캠핑용품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초코바와 같은 고일량 제품의 매출 또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등산용품, 캠핑용품 등 이제 산악용품에 대한 매출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매출 증가는 소비자들의 이제 최근 잦은 지진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결과물이 아닙니다. 재난 문자가 늦게 전송되는 등 정부의 늑장 대응에 불신이 커지면서 아예 일본의 지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는 등 지진 탓에 일상생활 곳곳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농민들은 또 한 가지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쌀값이 무서울 정도로 추락하고 있는 건데요. 바닥을 쳤던 지난해보다도 더 떨어져 곧 시작될 햅쌀 수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지역을 상시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걸 대책으로 내놨는데 요동치고 있는 농업 현실, 이정희 기자가 짚어봅니다. 현재 산지 평균 쌀값은 20kg당 33,800원. 바닥을 쳤던 지난해보다도 15%나 더 떨어졌습니다. 잉여쌀은 2만 원대까지 무려 30%나 떨어진 출혈 가격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올해 재배 면적이 2% 줄었지만 생산량은 오히려 10% 이상 늘어나고 재고쌀, 수입쌀도 산더미여서 곧 있을 수확기에는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코앞으로 닥친 쌀 수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협 미국 처리장의 70-80%가 적자이고 3년간 전국 누적 적자만 1,000억 원에 달해 대폭적인 수매가 인하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수매 가격은 전년 대비 약 쌀값 하락한 그 비율만큼 약 한 3만 5천 원대가 쌀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경상북도는 쌀 수급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내년 3월까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쌀 매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RPC에 100억 정도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아울러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저희들 예년처럼 한 300억 규모의 어떤 특별 지원금을 이런 가운데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협의를 통해 최후의 보루인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지역을 상시 해제하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밝혔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농민들의 희망을 받아서 그린벨트 해제하듯이 하는 방안도 이미 내년 초까지 1년간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0%, 10만 헥타를 해제하기로 확정했지만 이번 대책은 상한선 없는 상시 해제여서 농업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부의 쌀 수급 대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20-30년 전 쌀값으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단정적인 감축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설공단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터널 사고가 날 경우 빠른 인명구조와 원상복구를 위한 터널 통합관제 시스템 고도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스트는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전기와 소방 환기 등 11개 감시 모니터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더, 드론 등을 이용해서 첨단 감시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현장을 관리하는 대구시설공단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3만 원 이하의 김영란 정식을 내놓고 있는 고급 음식점만큼이나 지역의 농특산물 유통시장도 분주한데요. 선물 상한가에 맞춰서 소포장 상품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별장에서 햇사과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도권 백화점으로 나가는 물량인데 사과 포장 상자 크기가 기존의 반도 안 됩니다. 가로 세로 30cm 미만 2.5kg 한 상자에 들어가는 사과는 9개 남짓. 가격은 3만 원대입니다. 능금농협은 김영란법 선물 상한가 기준 5만 원에 맞춰 2.5kg과 3.5kg대 소포장 세트를 대폭 늘립니다. 주력 선물 세트였던 5kg 이상 중대형 세트가 자리를 내주면서 대부분 소포장 형태로 출하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소포장이 한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 보시면은 향후 한 50에서 6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소비 위축을 우려한 지자체는 지역 농특산물 업체에 소포장 제작비까지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안동시는 사과에만 7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고추, 또 생마 등 이런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도 앞으로 부정적답금지법에 어떤 저촉되지 않도록 작은 소포장재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동 강고등어와 고춧가루 등 농특산물마다 수량을 줄여 5만 원 이하대 상품을 출시하는 가운데 정작 대표적인 선물 세트인 한우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우값 상승 자체가 6년 만에 최고인 데다 채소 1,200g,
두 군이 들어가는 한우 세트 구성상 5만 원대는 맞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등심이나 안심 치마, 채끝 이런 부위는 한 두세 장 정도가 나옵니다. 5만 원 하면은 선물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죠. 송이와 곶감, 굴비 등 단가 자체가 높은 고가 특산물들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 김영란법 시행이 지역 농특산물 유통시장까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한동안 아파트 곳곳에서 관리비가 잘못 쓰여지거나 비리 횡령 사건 등이 생기면서 시끌시끌했는데요. 요즘 대구 두류 지하 상가에서는 상가 관리비 집행을 두고 상인들과 운영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80여 개 점포가 입점한 대구 두류 지하 상가. 상가 운영업체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상인들의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나붙었습니다. 상인들이 내는 관리비가 한 해에 10억 원이 넘는데도 10년 동안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관리비를 10년을 냈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여기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년 동안 관리업체가 공개도 한 번 안 한 상태에서 자회사 형태로 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운영업체가 부랴부랴 최근 2년 동안 관리비 집행 내역을 용역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상인들에게 제공했는데 엉터리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무소는 회계 자료가 전혀 없어 관계자들 말에 의존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 처리가 안 돼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그 용역 보고서를 하는 개념도 뭐냐면은 얘들이 이제 정상을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기초 자료로 이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 내가 만들었는 거지, 사실. 법적으로 관리비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한 아파트와는 달리 지하 상가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지하 상가의 원래 주인은 대구시인데 대구시는 2005년부터 20년 동안 운영권을 분양업체에 넘겨 회계 부문을 감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만들어놓고 어떻게 적용했느냐, 그리고 보험을 들었느냐, 그 정도입니다. 과거 반월당 지하 상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5년 전쯤부터는 관리비가 공개되고 상인들이 상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지만 두류 지하 상가는 아직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오늘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 은행에서도 일부 영업점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대구은행은 모든 영업점에서 문을 열지만 직원들의 파업 참여로 필수 인력만 남아 근무하기 때문에 업무 진행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행 대구지역본부도 절반 정도의 직원이 파업에 동참하는 가운데 모든 영업점에서 필수 인력이 근무하기로 했고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도 문을 열지만 소규모 영업점은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구 MBC 문화원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 12기 입학식이 어제 저녁 문화원 총동창회 관계자와 기수별 회장단, 11기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문화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입학식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페인터즈 히어로의 퍼포먼스 공연도 펼쳐졌는데 대구 MBC 문화원의 수강생들은 유명 강사진의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문화예술과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창조적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최근 중국 우한을 방문한 대구시 중국 대만 관광시장 개척단이 중국 여행사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중국 화중 지역에서만 내년에 관광객 15,000명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매달 중국 전세기 관광객 400여 명이 대구를 찾고 내년 4월에서 6월까지는 매달 900명씩 중국 전세기 관광객이 대구를 더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을 앞두고 다시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단 아침까지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가시거리는 20km 가까이 꽤 시원하게 트여 있지만 청송과 영천 등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500m도 채 안 됩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걷히겠고요. 낮 동안에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보이고 완연한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7도로 어제보다 약간 낮고요. 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6도 분포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4도로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2도 예상되고요. 포항은 2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등산지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당분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쯤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